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딱딱 쓰는 거. 그걸 해야지 그냥 막 노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막연하게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내가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가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맹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맹하게. 예? 예. 그래서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쓸 수 있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놓고 이렇게 딱딱 찍어서 골 때리게 나눈 문제, 그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쓰실 때 여러분들 시험장 쓰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형 걸 잠깐 적으세요. 커피 전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양면으로 쓰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여기다 칠판에다 뭐 문제를 하나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 문이라고 쓰고 그대로 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제목은 써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쓰면서 아 이거 내가 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 감이 올 거 아니지. 오늘 내일은 내가 계속 그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한 장에다가 이렇게 문인을 써주고 대제목을 쓸 거니까 띄워놓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띄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공법이니까 최소한도 이걸로 얘기하면 하나, 두 페이지, 세 페이지는 그죠? 세 페이지는 갈 거 아니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띄워놔야 될 것이냐.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몇 줄을 띄워라는 거 띄워줄 테니까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막 야질이 뺏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면방수가 시험지라는데요. 내가 쓸 때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개요를 써야 될 거 아니야죠? 두 번째는 교면방수의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면방수의 구비조건이 뭐냐. 네 번째는 뻔할 번째죠. 여기서 이제 교면방송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응?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순서, 요게 종류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시공 주의사항 이렇게 갈 거 아니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테니까 이거를 쓸 때 하여튼 무조건 5줄씩 남겨놓고 하세요. 응? 여러분들 보다 쓸 때 이거를 갖다 5-줄씩 남겨놓고 하라고. 그래서 이걸 그죠? 이런 식으로 5줄씩 남겨놓고 하면 돼. 그래서 이 공간을 안 비워놓고 따다따다 붙여서 쓰면요. 여러분들 여기다 쓸 때 노트에다 쓸 때 이걸 따다따다 붙이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을 쳐다봐야 이 안에다가 뭐를 채워넣어야 되겠구나 이 대가리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야질이 뺏기고 앉았어요. 이거를 갖다가 따다따다 붙여가지고 두 번째 줄에다 이거 쓰고 세 번째 줄에 이거 쓰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테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내가 중요한 예상 문제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다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확실하게 공부 안 됐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점수 매길 때 어떻게 매긴다 그랬어요? 요게 기능 그러면 요거 그죠? 한 몇줄 된다고요? 구비 조건이 한 5줄 돼요. 이거 5개 5줄. 이게 보통 그렇게 돼. 요걸 한 3줄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나열이 0.5페이지 된다고 이게. 종류 나열은 무조건 0.5페이지를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 5줄씩 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5줄. 여러분들 노트에서 쓸 때. 그럼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시공주의사항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내가 여기다 한 문제를 쓸 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자리는 0.5페이지 띄워놓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은 5줄씩 띄워놓으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에서 쓰는 순간 이거 됐다 안 됐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본인이 써보면 알아. 이건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에 가서 그거 외우면 될 거 아니지. 그럼 노트든지 어디서 안 외운 거 있으면은 이 빈칸 비워놓은 데다가 바로 한번 써보라 이거야. 책을 찾아서 뺏기는 거라 집중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그렇게 안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없습니까? 이렇게 났을 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쓰는 건 조금 이따 써. 여기 쳐다보시라. 쓰는 거는 천천히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설명해 나가니까. 방수의 기능이 한마디로 뭐예요? 예? 방수의 기능이. 입으로 중얼대 보시라. 방수의 기능이 뭡니까? 차수죠. 예? 예, 그러니까 빗물 침투 방지예요. 예, 빗물 침투가 방지되는 거야. 예. 빗물 침투가 방지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빗물이 침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데크스라브의 부식이 되겠죠. 예. 부식 방지죠. 예. 그 데크스라브 부식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슈가 부식이 되죠. 밑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부식 방지, 이게 기능이에요. 예, 규면 방수의 기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박스 거더 같은 거 부식 방지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빗물 침투 방지예요. 규면 방수가 갖춰야 될 구부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게 불투수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접착력이 좋아야 되죠. 응? 접착력.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 뭐 그다음에 책에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리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고 뺏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중얼중얼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투성이 돼야 되고요, 부착력이 끝내줘야 되고, 그죠? 네, 이게 구조건은 찢어지지 말아야 되죠. 찢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쓸 수 있겠냐?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침투식 방수가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아스팔트 방수에 대해서 시공주의상 쓰라 그러면 두께를 몇 미리를 하냐? 0.15mm로 한다. 아스팔트 방수할 때. 그 다음에 뭐 1에 도포한다. 시트 방수는 겹이음을 어떻게 한다. 도막 방수는 3쿼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쓰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종류를 제대로 못 외웠어. 예. 방송법에 대해서 종류를 아까 외우라고 한 거 있습니다. 예, 그걸 제대로 못 외우면 이제 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에 내구성에 대해서 시험지라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내구성 증진 대책을 위해서 쓰는데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해서. 그럼 이건 고내구 공고리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고내구 공고리 외웠잖아지. 예? 예. 내구성 증진을 위한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고내구 공구리 외운 걸 쓰는 게 답이에요. 고내구 공구리 외운 게 있어. 고내구 공구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듀라크리트라 그러죠. 예, 듀라크리트가 바로 요게 요거라고요. 그 재료 WC, SG, 혼재, 배합원, 국, S, 공, 물, 잔, WC, SG, 혼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은 뭐냐?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내구는 양생은 무슨 양생을 써야 돼요? 증기양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내구 공구리에 대해서 배합을 할 때 설계 기준 강도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물시멘트 비율은 35% 이하로 해야 된다. 혼화 재료 쓸 때는 고성능 A감수제를 써야 된다. 이런 거 쓰는 게 답이죠. 그 다음에 비말대에서는 35%를 해야 된다. 45%를 해야 된다. 비말대 그린 것도 튀어나와야 되고요. 운반치기, 다지기, 마무리는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양생은 증기양생을 써야 되고요. 초기균열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써라 그러세요. 초기균열의 원인? 초기균열의 원인이 뭐냐? 소성수축균열과 심화균열과 거푸지 동발의 변형에 의한 균열과 그 다음에 경미한 재하 및 진동에 의한 균열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쓰라는 건 이거에 대해서 첫째 소성수축균열, 두 번째 치마균열, 세 번째 거푸지 동발의 변형에 의한 내용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가장 큰 게 소성수축균열, 치마균열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물시멘트가 클 때 일어나는 거죠. 원인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지기 개판할 때 일어나는 거지. 치마균열은 그죠? 이것도 물시멘트 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지기로 개판할 때 일어나는 거야. 이 거푸지 동발의 변형에 의해서라는 거야. 재암이 진동 요까지 가면 되고 대책은 뭐냐? 소성수축균열 요거를 잘한다고 쓰는 게 답이야. 치마균열 요거 잘한다고 써요. 요거. 거푸지 동발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부 몰리 접붙임 지탈 청각 모의발음에 똑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내가 이제 생략하고요.